소개할 자료는요,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BIM에 적용해가지고 시공 오차를 좀 검토한 결과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레이저 스캔을 통해가지고 현장에 실제 적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내용들만 가져온 항목들입니다. 먼저 경기도서관 이 사례를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. 이 경기도서관 자체에서 좀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좀 독특한 특성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레이저 스캔을 통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많이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경기도서관은 현재 준공이 난 상태이고요. 개관을 현재 앞두고 있으니까 광교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현장에 어떤 특수성이 좀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갔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러한 독특한 외관의 형태입니다. 이미지를 좀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이러한 비정형적인 건물의 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독특하게 생긴 3차원의 외피, 이런 외피가 이 건물 전체적인 이 건물 자체를 좀 감싸면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좀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공사 범위는 이러한 건물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비정형적인 광장, 보행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 당시 경기도서관의 시공 범위에 해당했었습니다. 이 두 번째로 독특한 현장 특성은요, 이 경기도서관이 경기융합타운이라는 이 경기도의 공공기관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 공공기관 중에 하나라는 점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도서관이 이 거대한 공공기관 단지에서 이 한 부분, 조그만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, 이 건물들이 완전히 전부 다 별개의 건물들이 아니라 이제 지하부터 지상 1층까지는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경기 융합타운의 구열 자체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이 건물들의 착공과 준공하는 이 시점들이 모두 달라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, 게다가 이제 시공사도 이와 경기도청사,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, 경기도서관 이런 모든 건물들이 다 시공사가 다른 그런 좀 현장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 경기도서관을 저희가 착공했던 시점에서는요, 이 바로 맞닿아 있는 위에 있는 경기도청사는 이미 준공이 된 상태였고, 바로 옆에 있는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하 건축공사를 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. 이러한 복잡한 현장 상황 속에서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번 좀 스캔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. 그 중에 첫 번째 스캔 촬영은 현장 착공 시점에서였습니다. 착공 시점에 스캔을 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보시다시피 토공량 산출을 위함이었고요. 두 번째는 이미 시공된 경기도청사의 시공 이후 부위를 좀 촬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저고요. 여기에 있는 이게 경기도청사이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공 이후 부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경기도서관이 이쪽에 건물을 지으면서 여기에 이제 맞닿아서 이어서 시공을 해야 되는 현장 상황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이 토공량만 산출을 할 거였으면 그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더 빨리 찍을 수 있는 드론으로 촬영해도 됐었는데, 인접 건축물의 이러한 시공 이후 부위에 대한 사실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지에 보이는 이 스캐너를 사용해가지고 현장을 촬영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좀 활용해가지고 토공량 자체를 좀 산출하는 것, 여기 인접 시공 부위를 촬영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토공량을 산출하는 것도 좀 중요한 저희의 임무 중에 좀 하나였습니다. 여기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착공 시점의 데이터인데요. 여기 착공 시점에도 이미 현장에 길이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옆에 현장에서 여기 옆에 있는 이 현장에서 이 경기도서관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공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. 옆에 현장에서 경기도서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퍼낸 이 길을 만든 그 토사량, 그것들을 정확히 산출해가지고 이 경기도서관이 경기신용보증 측에다가 이 토사량에 대한 정산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 현재 있는 이 토사량도 계산을 해가지고 경기도서관 측에, 그러니까 즉
이 공사를 맡으신 대보건설 측에 시공사에다가 또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토사량을 계산하는 것도 또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인접 건축물의 이음부위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토사량들을 좀 정밀하게 산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밑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BI 모델을 별도로 구축해가지고 남아있는 토사량하고 정산해야 될 토사량을 이제 계산을 했다.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나가는 기성 같은 것들의 근거 자료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것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얻고 가공한 자료인데요. 이거는 이제 한번 찍을 때 약 170회 정도에 저희가 스캔을 좀 진행했었고, 이것을 통해서 좀 현장의 포인트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. 여기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여기 있는 요 주황색 점들이 제가 다 스캔을 찍었던 위치, 스팟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시공 이음 부위나 이제 이어서 시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밀한 스캔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BIM 데이터를 좀 비교 검토를 좀 면밀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. 이제 좌상단 이미지서부터 한번 보자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좀 잘 안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참고로 여기 이제 보라색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,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색상들은 다 BIM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좌상단의 경우에 이미지가 이제 좀 아기가 안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바로 우측으로 좀 넘어오면 이것은 조금 더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보라색이 이제 경기도청사에서 이미 시공이 된 이 보호 사진이고요. 여기 나와 있는 이 선 같은 것들이 다월바, 이어서 시공하게 되면 다월바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회색이 BI 모델이라고, 경기도서관의 BI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사실 이게 아기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보의 사이즈나 위치가 잘 맞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바로 우측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. 여기는 이제 슬라브가 여기서 이어지게끔 이제 시공하라고 꼽아놓은 다월바들이고요. 사실은 여기 회색이 BI 모델인데 이 BI 모델이 좀 더 위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도면상에는 이 슬라브가 더 레벨이 낮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형태로 모델링이 정합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잘 안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은 보의 형상, 보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위치가 119mm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다양하게 현장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. 그래서 이러한 좀 국소적인 문제들을 먼저 확인을 좀 했고,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경기도청사의 시공 이음 부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. 자, 멈춰지면 좀 되나요? 여기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. 이 벽면 부분. 그래가지고 이 보라색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이고요. 현재 보이는 이 이미지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, 아까 그 부분 이 벽면에서 기둥하고 이 보와 슬라브 부분만 좀 남겨놓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하고 이 회색의 BI 데이터하고 좀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돼야 좀 맞는 그림이거든요. 근데 이제 현재 현황에서는, 그때 당시 현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평면을 검토해 보니까 좀 뭔가 문제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전체적인 기둥의 열 자체가 작게는 100mm나 50mm부터 최대 막 7, 800mm까지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. 이런 상황을 좀 시공사에 보고하고 나서 경기도서관의 토목 측량 자체를 좀 다시 하게 됐고요.
그 다음에 인접 건축물이 경기도청사하고 바로 저희 옆 건물이었던 경기 시민공중재단의 주열까지도 전부 다 재확인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좀 발견하게 된 사실은요, 이 공통된, 제가 아까 경기 융합타운이 전체가 공통된 주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, 그 공통된 주열을 공유하고 있는 현장 특성상, 그리고 각기 다른 시공사가 건물을 좀 시공함에 따라서 실제 시공된 주열의 미세한 오차가 좀 누적이 됐어가지고 경기도서관에까지 영향을 미쳤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접 건축물에 이제 이미 지어진 인접 건축물을 무시하고 도면대로 이제 시공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인접 건축물의 주열에 맞추면서 건물의 전체적인 각도를 약 0.5도가량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수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이것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해 좀 토목공사 초기에 좀 확인하고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이 외에도 이제 BI 데이터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상의 수많은 오차들을 좀 검토를 했고요. 현장에서는 이제 이 자료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검토한 사항은요, 현장을 감싸고 있는 외장재인 파이프하고 그 파이프, 그 다음에 루버나 시트에 대한 이제 항목들이었습니다. 이 파이프는 2차원의 호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, 이 3차원의 형상을 지닌 객체들입니다. 애초에 설계 자체가 디자인 때문에 2차원의 호가 아닌 3차원의 객체로 좀 구성이 됐었고,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도 쉽지 않았고 시공도 좀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좌측의 이미지는 이 건물을 감싸고 있는 강관의 형상이고요. 우측의 이미지는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강관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. 이 강관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보이는 이 시트하고 외장재인 이 시트하고 이 루버를 좀 지지하기 위해서 이 강관의 위치나 이 형상이 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강관의 시공이 좀 틀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시트하고 루버의 형상도 자연스럽게 같이 틀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시공이나 제작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오차를 잡아내려고 했거든요. 첫 번째는 철골업체의 제작도를 바탕으로 이제 BI 모델이랑 비교를 해서 강관을 제작하기 전에 강관의 형상이 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고요. 이게 이제 빨간색이 이제 철골 제작 업체에서 가지고 온 이제 도면과 3D 모델이었고, 이 회색이 저희 BI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여기는 이제 오차를 검토한 항목들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 후에 시공 오차가 없는지를 좀 잡아내는 것이었습니다. 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강관 시공이 완료되고 나서 현장을 스캔한 스캔 데이터입니다. 이렇게 이제 스캔한 스캔 데이터하고 저희 BI 모델하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겹쳐가지고 강관에 오차가 있는지를 좀 판별을 해 나갔습니다. 이 데이터를 확인할 때 3D로 봐서, 그러니까 즉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정말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조금 힘들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 이게 2D 형태로, 아무래도 2D 평면이나 단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뭐 치수, 면밀한 치수 측정이나 얼마큼 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용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이나 단면을 기준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이미지는 건물의 최상단 철골 기둥의 오차를 좀 측정을 한 것이고요. 물론 기둥을 좀 재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차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이미지는 이제 그 외장 강관이 좀 틀어진 부분, 외부 파이프가 좀 틀어진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. 측정한 숫자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17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평면상에서 봤을 때 원래 계획보다 117mm 정도가 더 밖으로 튀어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시공 오차를 검토했는데 첫 번째가 앞에 이미지 같은 평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차이고, 두 번째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처짐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가장 처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중간 부분의 단면,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이 3D상의 육안 확인,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
저희는 이 많은 방관들 중에서 가장 변이가 심한 두 가지 타입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건물의 최상단 두 개의 스팬에서 이와 같은 강관의 처짐이 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여기는 육안상으로도 보이는 정도로 이 파이프가 좀 크게 처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단면상에서 좀 치수를 측정해 보니까 262mm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평면에서는 약 93mm 정도 오차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처짐이 발생한 강관의 사진인데요. 제가 말을 해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강관이 좀 처져 있는 현황입니다. 이 부분입니다. 이게 사진으로 보셔도 잘 느낌이 안 오실 수 있긴 한데요. 실제로 현장 담당자하고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고 이 부분이 좀 처졌다라고 말을 할 때까지도 현장 담당자는 이 파이프가 정말 처졌는지 아니면 처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육안상으로는 현장에서 판단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레이저 스캐너를 좀 도입했을 때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장의 보고를 통해서 두 가지 스판은 재시공을 했고 오류를 시공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준공 당시의 사진인데요. 이게 아마 이 부분입니다. 저희가 처졌다고 말한 두 스판이 이쪽하고 이쪽입니다. 이게 아마 강관의 처짐이 발생한 채로 좀 시공이 된다면 이게 시트나 루버가 강관에 좀 지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연속성이 좀 깨진 채로 시공이 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캔을 통해서 시공 오차를 좀 찾아냈던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요, 대구 연호에 위치해 있는 LH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. 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그 드론으로 취득한 포인트 데이터들이고요. 보시다시피 현장에 암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현장에 전체적으로 다 암이 깔려 있는 현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암 발파가 좀 진행 중인 현장이고요. 이 현장에 저희가 적용한 솔루션은 포인트 데이터를 활용한 암 물량 판정입니다. 이 현장에서의 이슈 사항이 설계사에서 당초에 이제 산출한 암 물량하고 그 다음에 실제 암 물량, 실제 파보고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적인 암 물량이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의 증감을 상세히 좀 증명하고 암 판정할 때 좀 증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솔루션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현장에서는 총 3번의 암 판정, 1차, 2차, 3차에 나눠가지고 3번의 암 판정을 좀 진행했기 때문에 드론 촬영도 3번에 나누어서 좀 진행을 했었고 앞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요 현장의 토사와 리핑암들을 다 걷어내고 난 후에 촬영한 이미지, 암만을 놔두고 촬영한 이미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좌측의 이미지는 암 상단면을 시각화한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서피스로 가공한 자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. 우측의 이미지는 현장의 계획보에 따라서 BIM으로 별도 작성한 서피스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제 합쳐가지고 전체 암 물량을 좀 산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서 전체 물량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설계 물량 대비 그 다음에 증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작성을 했는데 왼쪽 이미지의 경우 이제 각 동별 물량 관련된 자료이고요. 우측 이미지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아까 여기서 만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가공한 체인별 종횡단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이제 근거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해당 자료들에 대한 신빙성을 좀 높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좌측에 보이는 이 데이터가 기존의 설계사에서 작성한 예상 암 물량 산출 근거 자료이고 우측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산출한 암 물량 자료입니다. 실제적으로 좀 증가가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증빙 자료들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설계사에서 산출했던 데이터하고 1대1 좀 비교를 위해서 동별로 좀 나누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발파 패턴별로 물량의 증감을 시공사에 좀 제공했습니다.
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암 물량 판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토목 분야에서 아무래도 자주 사용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요. 주기적으로 좀 드론 촬영 데이터 위에다가 토목 도면을 엎어가지고 현장의 말뚝이나 아니면 기초가 제 위치에 좀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도 현장에 굉장히 자주 적용하는 그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토목 분야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. 이제 발표의 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스캔의 종류나 좀 사용처에 대해서 살짝씩만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. 제가 좀 소개한 내용들은요, 저희가 이제 익히 쓰는 방식인 스캐너를 활용한 촬영들이고요. 이 방식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 스캔 장비 자체가 좀 비용이 비싸고 데이터 처리도 좀 까다롭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포인트 데이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텍스처의 해상도도 좀 낮다는 단점도 있고요. 다만 좀 고성능 장비를 사용할수록 이 정밀도 같은 경우는 나노미터 단위까지 좀 확보할 수 있기도 합니다. 그리고 요즘 좀 자주 사용되는 이 포토그래머트리라는 좀 기술도 있습니다. 또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. 여러 컷의 사진으로부터 좀 공간적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피사체를 모델링하는 기술입니다. 이것은 스캔과 장단점이 사실 정확히 반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비용의 값이 굉장히 좀 저렴하고 왜냐하면 이 카메라만 있으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나 이런 사용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또한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레이저 스캔 데이터랑 정반대로 실사 같은 아무래도 사진을 찍다 보니까 실사 같은 고해상도의 텍스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한 3D 모델 자체의 정확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. 여기서는 좀 스캔의 사용처에 대한 좀 내용들인데요. 보다 좀 정밀한 스캔을 사용하는 사례들입니다. 플랜트의 파이프렉 시공이나 아니면 제철소의 노후 배관 같은 것들을 교체하는 경우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겠습니다. 플랜트의 경우에는 사전에 제작한 파이프렉과 배관 이렇게 한 세트가 주를 이루는데요. 이런 이제 파이프렉과 배관을 현장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도로 시공하기 때문에 각각의 파이프렉을 이제 파이프렉 모듈 A를 시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쪽 면을 레이저 스캔을 통해서 한번 다 찍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렉 B를 들여서 이어서 시공하는 방식 이러한 프로세스를 좀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플랜트 현장에서 레이저 스캔이 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노후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역설계를 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교체해야 되는 배관, 노후 배관을 좀 정밀하게 스캐닝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배관을 제작해서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스캔을 좀 활용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마지막으로요. 이 자료는 제가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PM을 할 때 테스트했던 자료입니다. BIM 모델하고 시공 현황을 좀 비교 검토하고 추후에 시공돼야 될 항목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AR 좀 가볍게만 활용을 했었습니다. 이 아무래도 트리블 커넥트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이용을 했었고 제가 미리 세팅해준 QR코드를 입력하면은 BIM 모델 좌표하고 실제 현장의 좌표를 자동으로 맞춰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다만 이게 현장에서 좀 익히 널리 잘 쓰이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핸드폰이나 기기 자체를 많이 흔들면 좀 좌표가 틀어진다는 단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QR을 찍은 그 지점으로부터 많이 이동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XYZ 좌표가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용이하게 적용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도 좀 적용을 했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